곁에 두고 읽는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현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1844년 당시 프로이센이었던 작센주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전통적인 서구 종교와 윤리도덕, 그리고 근대 철학 사상의 바탕에 있는 개념들을 새롭게 규명하고 정립하는데 온 생애를 바친 인물로, 그가 살았던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신학, 철학, 심리학, 문학 등 수많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1800년대 후반을 지배한 기독교적 윤리관이 지나치게 내세를 지향한다고 비판하며 그보다 현재를 온전히 살게 하는 진리와 선, 그리고 도덕이 더 중요하다고 외침으로써 당시 지식인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웅변은 20세기 이후 지식인들이 중요한 구호가 될 만큼 현대 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문적 입장에서 삶의 철학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사상가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통찰력과 향상심에 불타는 날카로운 시각의 아포리즘으로 그가 남긴 수많은 저서들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독일 보온 대학교의 신학과 고전문학학을 공부한 니체는 이후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옮겨 아르투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알게 되었다. 음악에도 특출했던 니체는 오페라 음악의 대가인 라르트 바그너, 고전문은 학자이자 그리스 종교 철학자이던 에르빈 로데와 교분을 나누면서 사상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스위스 바젤 대학원의 고전문어학 교수 자리가 났을 때 은사의 추천으로 박사학위도 없는 그가 교수로 임명된 것은 그의 나이 25세 때인 1869년이었다. 이후 같은 해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별도의 시험이나 논문 없이 이미 출판된 저작물만으로 박사학위를 받음으로써 장래가 촉망되는 천재 학자임을 세상에 알렸다. 1872년에 출간된 비극의 탄생은 오늘날 미학의 최고 고전으로 손꼽힐 만큼 널리 읽히는 책이다. 1878년에는 너무나 인간적인이 출판되었다. 실증주의 시대를 대변하는 이 책은 그리스도교와 그 도덕률을 비판 철학의 입장에서 논하고 있는데 니체의 중기 사상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니체는 35세에 건강이 악화되어 10년 남짓 해온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그 뒤로 지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외롭고 피폐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시력을 거의 잃었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계속했다. 1883년부터 1885년까지 4부에 걸쳐 출판된 철학적 서사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는 그가 쓴 대부분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출간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심지어 4부에 해당하는 책은 아무도 관심을 쏟지 않아 자비로 40부 정도만 출판될 정도였다. 니체의 대표작인 이 책에는 그의 중심 사상인 힘의 의지, 초인, 연급회귀 같은 문제들이 다양한 비유와 상징과 함께 전개되어 있다. 기존의 그리스도교적 질서를 비판하면서 현대인의 중심 문제로 예언한 이 책은 비록 당대에는 너무 난해하고 이단적이란 이유로 철저히 무시되었지만 그가 죽은 뒤에 재평가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20세기 이후의 철학자나 작가, 문화예술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꼽히게 되었다. 니체는 1886년 선악의 저편, 1887년에 도덕의 계보학을 연달아 출판했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다. 1888년은 니체의 정신이 그나마 온전했던 마지막 해로 젊은 시절 한때 정신적 교감을 나누었던 바그너를 비판하는 바그너의 경우와 우상의 항온, 이 사람을 보라 등 다양한 저작들을 쏟아내며 마지막 창작혼을 불태웠다.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로 건너간 니체는 길거리에서 쓰러진 뒤 정상적 정신능력 완전히 상실했고 정신착란에 시달리다가 1900년 8월 56세의 나이로 죽었다. 니체는 명석한 두뇌와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철학자였음에도 살아있는 동안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학교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또 종교계가 윤리주의자들로부터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악의적인 비난에 시달리며 평생 외롭고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는 사후 유럽 철학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는 19세기를 살았던 철학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어 있다. 니체의 사상은 세상을 억압하는 온갖 권위에 철저히 불복하는 태도를 견지했던 쇼펜하우어로부터 크게 영향받은 까닭에 세상을 뒤엎으려는 혁명적 사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나 도덕관념주의자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지만 니체가 현대 철학사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20세기 이후 지식인들은 니체가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와 함께 근대 철학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상가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니체는 한때 허무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허무주의는 독일 철학자 야코비가 만든 니힐리즘을 번역한 말인데 라틴어의 없음을 뜻한다. 니힐에서 비롯되었다. 니힐리즘은 기존의 가치체계와 그의 근거를 둔 일체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무의 세기를 직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니체의 관점과 흡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니체는 오히려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그가 진정 앞장서서 비판한 것은 19세기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기독교적 도덕률과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압도하는 내세를 향한 절대 가치였다.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허상을 위한 존재한다는 사실에 니체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독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한때 니체는 나치즘과 파시즘에 연관되었다고 여기저기도 했다. 이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일로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녀는 국수주의자이자 반대주의자의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자 히틀러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니체가 죽은 1년 뒤에 1901년에 그의 만년의 유고들을 자의적으로 짜집기에 권력의 의지를 출판했다. 그리고 나치는 이를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근거로 악용했다. 바로 이 때문에 대중들은 한때 니체를 독재자 히틀러와 연결지어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의 유럽 지식인 사회를 압도하는 전통사상과 개념들의 대대적인 재평가 작업을 펼친 문화 비평가로서 20세기 철학계는 물론이고 문학예술계에까지 깊은 울림을 남긴 지식탐험가로서 세계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니체의 대표 저작물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 비극시대의 철학 1870년, 비극의 탄생 1872년, 반시대적 고찰 1873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878년, 방랑자와 그 그림자 1880년, 아침놀 1881년, 즐거운 학문 1882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883년에서 1885년, 선악의 저편 1886년, 도덕의 계보 1887년, 바그너의 경우 1888년, 우상의 항원 1888년, 이 사람을 보라 1888년, 그 밖에 문헌학과 철학에 관련된 한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니체는 내 평생의 친구다. 그것도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게 되는 영혼의 벗이다. 그 중에서도 니체의 대표 저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평소에 항상 곁에 두고 보며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동반자 같은 책이다. 니체의 철학은 단순히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 괜찮았어 라고 말하고 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가령 옛날에는 목욕을 하면 기분이 아주 자주 했는데 요즘은 웬만해서 목욕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비위생적이라며 멀리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목욕을 하듯 니체의 사상도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두려움이나 소심함,
우유부단한 같이 어른이 되면 마음에 달라붙게 되는 정신의 때를 깨끗이 털어내주는 게 바로 니체의 철학이다. 살면서 꼭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니체만큼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날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학을 말한 사람도 없다. 헤겔의 철학 이론은 학문적인 지식과 사상을 통합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다가온다. 칸트는 인간 이성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친밀한 통찰에 집중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순발력 있게 활용하기엔 너무 장엄하다. 기독교나 불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마음에 새겨 평생의 좌표로 삼기에는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지침으로 삼기에는 다소 어려운 거대한 담론이다. 이 종교들은 자기 반성적인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가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곳곳에서 높다란 장벽과 난간을 만나고 시시때때로 온갖 형태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세월의 무게에 대책 없이 휘둘리기도 한다. 바로 그럴 때 니체를 만나기 바란다. 니체는 아포리즘을 특징으로 하는 사상가다. 핵심과 본질을 함축한 촌철살인의 잠언들은 독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고 마음에 엉겨붙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단번에 흔들어 깨워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나에게 니체의 철학사상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새로운 시야로 활력을 가져다주는 참고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하지만 니체의 철학은 단지 읽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니체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니체 활용법이다. 니체를 알기 위해 그가 펼쳤던 철학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저 몇 개의 아포리즘을 좌우명으로 삼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은 내게 보약과도 같다고 생각되는 말을 그냥 외워두자. 니체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관습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당연하다고 여기며 생각을 멈춰버리는 태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리하며 계속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답을 찾았는데 이런 그는 반역의 사고를 하는 제한자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한다. 불변은 안정된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이제 세상은 밤낮으로 새신 변혁 버전업을 외치면서 현재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신함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타성이다.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재능과 앞서 나가는 지식이 현대인의 필수적인 무기가 된 것이다. 니체는 당대의 철학 사상계에서는 반역자로 취급되었지만 단지 기존의 상식들을 헐뜯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지식 탐험가에 가까웠다. 니체가 단지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반역의 철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삶의 지혜를 전하는 스승 역할을 하는 이유는 56년 짧은 생애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역동적인 사고 때문이다. 요즘 서점가에는 인생의 험난한 고비들을 용감하고 지혜롭게 돌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책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그런 책들이 수십만 권이 있다 해도 니체의 아포리즘에서 건져 올린 단 한 줄의 무게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감히 장담한다. 당신도 니체를 만날수록 틀림없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밖에 다양한 니체의 저서들을 곁들이고 여기에 매일같이 니체라는 강풍을 기꺼이 맞아온 나의 경험담을 결합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말했던 니체의 힘찬 메시지를 느껴준다면 더없이 고맙겠다.